일론 머스크가 미래를 예측할 때 사람들은 그냥 추측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건 뭐랄까? 그가 지금 실제로 지어가고 있는 거대한 설계도의 진행 상황 보고서 같은 거거든요. 자, 지금부터 물리학과 공학이라는 렌즈로 머스크가 그리는 미래 설계도를 한 장씩 넘겨보면서 그 속을 들여다볼게요. 자, 이 문장 한번 보세요. 평생을 바쳐 쌓아온 인간의 숙련도가 단 몇 초의 연산 앞에서 무력해진다. 와, 솔직히 좀 무섭지 않아요? 바로 이 한 문장에 머스크가 보는 미래의 핵심이 다 들어있다고 봐도 돼요. 우리가 평생 갈고 닦은 경험, 그 노력이란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압도적인 데이터와 계산 능력 앞에서는 얼마나 속수무책일 수 있는지를 정말 날 것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머스크를 무슨 예언가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스스로를 문명 설계자라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래는 그냥 우연히 다가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리법칙이라는 정해진 입력값을 넣으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결과값이라는 거죠. 정말 공학자다운 생각이죠?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머스크의 예측은 그냥 막 던지는 말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만들고 있는 기술 로드맵의 중간 보고서 같은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만들었고 다음은 이거야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의 말들이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곧 우리 앞에 닥칠 현실의 사용 설명서처럼 들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어마어마한 변화,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멀리서 찾을 필요 없어요. 가장 먼저, 가장 개인적인 수준에서 바로 우리의 직업, 소위 말하는 화이트 칼라의 세계에서 그 서막이 열립니다. 자, 이 질문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과연 내일은 안전한가? 이거 이제 진짜 남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힘들게 쌓아온 전문성,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이 과연 인공지능의 무지막지한 효율성 앞에서 버틸 수 있을까요? 글쎄요. 자, 이걸 보면 확 와닿을 거예요. 인간 의사, AI 의사. 머스크 시각에서는요, 인간 의사의 미세한 손떨림이나 그날의 컨디션 난조 같은 건 뭐 인간적인 실수로 봐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시스템 오류인 거예요. 반드시 없애야 할 버그죠. 반면에 AI는 어때요? 피곤하지도 않고 감정 기복도 없죠. 오직 수백만 건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적의 결과만 딱 내놓는 기계예요. 자, 이런 기술이 무한 복제가 가능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명의 명의에게 목숨을 걸던 의료 시스템 자체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거죠. 의대 가는 건 돈 많이 드는 취미가 될 거다. 와, 진짜 세게 말하죠. 엄청 도발적이지만 사실 그의 논리는 아주 간단하고 명확해요. 의학 지식이 이제 한 사람의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접속하고 복제할 수 있는 네트워크에 올라가는 순간 의사 면허라는 걸로 지켜왔던 그 희소성이나 권위는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이제 우리가 뭘 믿게 될까요? 저 의사가 어느 대학 나왔고 경력이 얼마나 화려한지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시스템이 보여주는 수술 성공률 99.8% 이런 숫자를 믿게 된다는 거죠. 신뢰의 기준이 인간의 권위에서 알고리즘의 데이터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문직이 무너지는 시작점인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 개인의 일자리 문제를 얘기했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스케일을 훨씬 더 키워서 사회의 전체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돈, 저축, 소득 이런 경제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는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기술적 풍요라는 개념, 이걸 먼저 이해해야 해요.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AI랑 로봇이 모든 걸 다 만들어서 물건값이 거의 0원에 가까워지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뭐 하나 더 만드는데 돈이 거의 안 되는 거죠. 이걸 한계 비용 제로라고도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 경제는 부족함, 즉 결핍을 바탕으로 돌아갔잖아요. 근데 그 판 자체가 뒤집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먹고 사는데 드는 비용이 거의 공짜가 된다면 우리가 지금 왜 아등바등 은퇴 준비를 하죠? 나중에 돈 걱정 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진다면 지금 안 쓰고 돈 모으는 행동 자체가 그냥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머스크 입장에서는 이런 은퇴 준비라는 게 문명이 바뀌는 과도기에나 나타나는 일종의 시간 낭비로 보이는 거죠. 여기서 기본소득 얘기도 나오는데 관점이 완전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지 개념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자는 따뜻한 얘기가 아니고요. 아주 차가운 공학적 계산이죠. 로봇이 물건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사줄 사람이 없으면 공장이 멈추잖아요. 자본주의 시스템이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망하지 않게 최소한의 소비를 유지시키기 위해 들어가는 일종의 시스템 운영 비용이라는 겁니다. 그럼 돈이 더 이상 힘이 없는 세상에서는 뭐가 새로운 계급을 만들까요? 바로 진행이에요.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배우고 얼마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는지가 중요해지는 거죠. 이제 부의 기준은 은행 계좌에 찍힌 숫자가 아니에요. 이 문명 전체의 지능 네트워크에 얼마나 기여하는가, 즉 당신의 뇌가 얼마나 최신 버전으로 계속 업데이트 되는가에 따라서 계급이 나뉠 거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로 가보겠습니다. 가장 깊고 어쩌면 가장 어려운 질문이에요. 먹고 살기 위한 노동, 생존을 위한 투쟁이 모두 사라진 세상. 그런 세상에서 인간은 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인류의 정체성 자체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이 질문 잠시만 진지하게 생각해보죠. 일할 필요가 없다면 아침에 왜 눈을 떠야 할까요? 모든 게 넘쳐나는 완벽한 세상. 이 유토피아가 오히려 인류에게는 가장 거대한 의미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역설. 머스크는 이걸 배고픔보다 더 무서운 문명 전체를 병들게 하는 질병으로 보는 겁니다. 그럼 머스크의 해결책은 뭘까요? 바로 이거예요. 그는 인류가 느낄 그 거대한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일부러 더 어려운 게임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화성 개척 같은 거죠. 그냥 편안함에 주저앉아서 퇴보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위험하고 거대한 목표를 앞에 둬서 우리의 생존 본능을 다시 깨우려는 아주 고도의 전략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머스크가 설계한 미래에서 인류가 맡게 될 역할에 대한 아주 냉정한 결론입니다. 우리는 우주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저 거대한 인공 초지능을 부팅시키는 시동 프로그램 역할을 하고 혹시 지구가 잘못될 경우를 대비해서 인류 문명의 데이터를 화성에 저장해두는 백업 서버가 되는 것. 그게 인류의 새로운 목적이라는 겁니다. 정말이지 철저하게 공학적인 관점이죠. 자, 결국 질문은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머스크가 이렇게 빠르게 만들어가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그리고 나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이 시스템을 설계하는 극소수가 될 것인가? 아니면 시스템이 주는 편리함을 그저 누리는 사용자가 될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라져갈 과거의 유물이 될 것인가? 아마 그 답은 지금부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을 겁니다.